이렇게 과로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에 가족이 직접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데 출퇴근 기록 같은 간단한 자료조차 회사에서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과로사를 둘러싼 제도적인 문제점 송락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7년 대기업 과장이었던 이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씨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산업재해로 승인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내용 등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컴퓨터 내에 이런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줄 수 있느냐라는 걸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었고. 결국 유족들은 이 씨의 통화 기록과 SNS 메시지를 일일이 들여다보며 출퇴근 시간을 계산해야 했고 고인이 퇴직 압박을 받았다는 점도 입증해야 했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기까지는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을 때 유족들은 자료 수집 단계부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산재 입증을 도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벌칙 조항이 없는 데다가 부득이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산재 신청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500명 안팎의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산재 신청은 60건, 승인된 건 30건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2012년 산재 입증 책임을 국가와 회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로사 유족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과로사 산재 신청 안내서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그 산 사람이 살려면은 적당한 보상이나 배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이 앞으로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산재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용을 담은 과로사 안내서는 내년 초 발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